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요즘 이제 국회나 또 정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답답한 면이 참 많죠. 물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정부를 맡고 있는 분들이나 국회 원래 그 자리에 이렇게 맞지 않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나 국회 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의사를 이인받아가지고 공적인 일을 한다는 건데, 보면은 공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로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럴지라도 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뭐 잠깐 아침에 봤습니다만 입법 규제만 국회의원들이 맨날 그냥 국정감사니 뭐냐 하면서, 그런데 그 몇 개월 동안에 그 많은 법을 갖다 발의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의를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어떤 국민 생활을 규제하는 법이라는 얘기야.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전번에 제가 한번 국회 안식년을 줬으면 하는, 하도 이제 시끄럽고 하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국민들이 저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하는데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그 정운찬, 지금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네요. 전 서울대 총장을 하셨죠. 이분의 모든 견해에 다 동의를 한 건 아니겠지만은, 아침에 이제 이 써놓으신 그런 참 아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상태를 갖다 진단해 놓은 그러한 글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워낙 글을 잘 써놓으신 글이신데 제가 다른 걸 갖다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글을 갖다가 그 뜻을 희석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바람직하지 않다. 맞습니다. 진짜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막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큰일 났다.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우선 국회부터 살펴보자. 경제, 외교, 안보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데도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오로지 당리당략에 매몰돼 있다. 민주당은 1인 독재 정당으로 되버렸고 국민의힘은 존재감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다.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거친 말과 행동은 스스로 품격을 저버렸다. 지성과 리더십이 겸비된 언행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던 지난날 국가 지도자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연일 날선 논쟁을 벌이면서도 타협점을 찾으려고 애썼던 양심과 역량 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논쟁이 새삼 그려진다. 가끔씩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박이태, 그 다음에 박상천,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토론 그리워지죠. 진짜 행정부라고 더 나을 게 없다. 철학도 없고 행동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는 간 곳이 없고 빈자리엔 일관성 없는 관치만 행행한다. 재정은 적자 기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세수를 늘리고 씀씀이를 줄이는커녕 감세 남발과 목적이 의심스러운 재정 지출은 줄어들 줄 모른다. 그런 세금 낭비의 또 다른 이정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가 세정우 씨의 제2국회의사당을 여의도 의사당의 2배 규모로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입지는 이미 선정됐고 설계 시공 이전에만 4조에서 5조 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과연 이들은 1조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긴 하는지 의심스럽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태어난 그 해에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100만 원씩 써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그러니 4조 5조는 어떻게 했는가? 부디 제2국회의사당 건설은 보류하고 그 돈이 있으면 중소기업 지원이나
국가 R&D 예산에 보태라고 말하고 싶다. 지극히 정당한, 정말로 오랜만에 참 국가의 어떤 원로 그 지도자로서의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지난 2010년 6월 29일 세종시를 행정수도 대신 경제도시, 교육도시, 문화도시, 과학도시로 만들자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세종시 근무를 꺼려 중앙부처 공무원을 안 하려 한다. 서울 노량진역 부근 공무원 준비 학원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미 행정고시 합격하여 세종시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일하는 초임 공무원들의 이직도 늘고 있다.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선배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잘 배우지 못한다. 길과장, 길국장으로 불리는 상위직 공무원들은 서울을 수시로 오가야 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죠. 저는 세종시, 지금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폄하하려는 거 아니고, 수도가 그렇게 옮겨가서는 안 되죠. 행정도시를. 공무원 되기를 포기한 청년들은 네카라, 쿠베당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 스토스와 같은 젊고 핫한 IT 회사를 선호한다. 공직을 우수한 젊은이들로 충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들은 산업화 시대 이래 한국 주식회사의 일원으로 기업, 은행과 함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공무원의 직접 제안은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 수도 이전은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충청도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었고, 실제로 그가 밝힌 것처럼 재미를 보아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간섭적으로 서울이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와 타협한 것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이었다. 물론 제2차 대전 이후 호주나 브라질처럼 수도를 옮긴 나라도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수도가 행정수도, 입법수도, 사법수도로 나뉜 나라도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가 두 군데로 나뉜 나라는 없다. 오직 한국뿐이다. 그런데 행정수도를 분할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입법수도를 분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인 도전이 아니라 남들에게서 배우지 못하는 몽매함이자 만영에 불과하다. 명분상으로는 수도권의 가미라를 해소하겠다고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는 별로 없다. 주로 청주, 공주, 천안, 대전 등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것이 고작이다. 게다가 초기에는 인근 지역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세종시의 메리트가 기대보다 못하자 거꾸로 세종시의 공동화를 걱정하게 되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지으면 이러한 부작용이 해소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세종시에는 정부, 국회, 사법부가 모두 가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옮기지 말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것은 뻔하다. 세종의사당 신설은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계를 설계한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장래가 어찌됐든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먼 얄팍한 꼼수라고 본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성찰해야 된다. 정말로 아주 꾸준하게 제가 근 1년을 갖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영향이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야 돼요. 글로 쓰고.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행정 수도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국회로, 그리고 국회는 옮기려면은 춘천이나 파주로 옮겨야지.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지금 남북 통일을 갖다 원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잖아요.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고.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전 쪽에 가서 있어야 되겠어요. 세종시에 가서. 춘천이나 파주에 가 있어야지. 그리고 지금 정말로 그 안식년이라도 줘가지고
좀 국회의원들을 편하게 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하겠다고 거기다가 2배 규모의 4, 5조 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 정우찬 이사님께서 쓰신 글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뜻이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글들을 써가지고 그 일이 아주 안 좋은 부정적으로 다 드러나고 어쩔 수 없을 조건까지 그 상황까지 가도록 놔두지 말고 그때만 수습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요건 바로 전 국민이라도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뭘 지금 국가에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국회의사당 여의도에 있는 것만도 여러 가지 아주 보니까 뭐 가족까지도 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 특혜가 186개인가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부작용이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전 국민적으로 난 지금 영향력 있게 움직이는 여러 파트에 그런 분들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안 하냐 이거지.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지금 행정복합도시 만들어갖고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전번에 무슨 장관인가는 국민권익위원장인가? 그것도 한번 문제가 일어났었잖아요. 거기까지 출근을 안 하고 계속 서울 쪽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왜 자기들이 보고해야 될 사람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매일 그냥 왔다 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국회의사당을 말도 하기 싫다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글을 이제 우리 이사님이 썼으니까 이걸 갖다 본인만 쓰고 마시지 말고 좀 주변 사람들한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설득시키고 해가지고 좀 바람을 좀 일으켜가지고 진짜로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는 그런 행정부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